이제 그 권력자가 그 일반 대중을 또 지배받는 사람들을 길들여야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 이제 공포스럽게 해서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보다 그건 사실은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구를 잔인하게 어떻게 정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면 마음도 좋고 하지 나쁜 일 하고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권력자도 그게 힘든 상황이죠. 인간이라면.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 없는가 이제 그게 바로 신체형에서 이제 처벌인 것이죠. 처벌.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제 권력자도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지식도 듣고 그러면서 아니 그 권력자한테 모든 정보가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 제일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도 다 권력자한테 왕한테 직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어떻게 뭐 그게 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제왕학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어, 어떻게 다루느냐 사람들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왕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푸코는 이 이제 그렇게 어떤 특정인 말 안 듣는 사람을 골라서 잔인하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지양하고 형벌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추되 모든 사람에게 낮추되 더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을 이제 감안하는 이제 고안해 내는 거죠. 이제 그 감시와 처벌은 잘 봐라. 이게 어, 우리 인간은 에, 공간과 시간을 제약하면 말을 잘 따르게 돼 있다. 말을 우리 인간의 뇌 인식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감시와 처벌에서는 그 이제 감옥도 먼저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설명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둥근 원형의 감옥. 가운데 간수가 있고 죄수들이 둥근 감옥에 다 갇혀 있는데 저기서 죄수가 내려다보면 각 방에 있는 죄수들은 항상 간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간수를 의식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불을 저기서 비추니까 이 죄수 방에서는 간수 방이 안 보이는 거죠. 간수가 없을 수도 있고 잔날 수도 있고 그래도 죄수들은 다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는 거예요. 공간의 어떤 제약. 예? 또 나가서는 어떤 우리 신체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면 공간의 제약이라는 건 또 행동의 제약이죠. 그리고 우리가 군대라든지 뭐 감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시키고 뭐 이렇게 몇 시에 밥 먹고 정확하게 그 시간을 탁탁 맞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사고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게 되고 집단적이고 어떤 그런 어떤 한계, 인식의 한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순응하게 된다. 순응. 그래서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어떤 책들, 어떤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길드 사회에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이제 규율로 이렇게 학습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50분 쉬고 뭐 10분 아니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학교의 그런 어떤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사회화돼가고 사회화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회진을 쫙 돌면 그 환자들이 뭐 지휘여하를 먹느라고 의사 선생님과 환자의 관계는 권력자와 피권력자의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특정 시간에 돌 때에 어떤 그 훈련 매일같이 그렇게 회진함으로써 환자들은 거기에 익숙하게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안 그래도 그 자기를 살려주고 돌봐주는 분인데 존중하겠지만 사실상 그걸 권력 관계로 한원해 보면 생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회진할 때는 뭐 가족들도 그렇고 막 큰 행사처럼 뭐 이렇게 그 병원에 한번 식구들이 입원했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길들여지는 거죠. 그것도 기숙사 같은데, 군대, 학교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훈련이 되냐면 시간과 행동을 제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인식의 제약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길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조직생활 회사 여러분 뭐 이게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생활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마음대로 막 다닙니까? 회사 막 아침 9시에 가도 되고 뭐 10시에 가도 되고 11시에 가도 되고 12시에 가도 되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유연근무제라는 걸 하니까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늦게 나가면 늦게 퇴근하잖아요. 안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 규칙에 따르는 거죠. 따라야만 되고.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이 지 맘대로 근무 시간에 막 마음대로 다닙니까? 상사의 허락을 받고 급한 일 있더라도 허락을 맡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미셸 푸코는 이제는 인간의 그 어떤 그 행위는 권력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권력 속에서. 그리고 그 권력 속에서 이해될 때 우리 인간은 권력이라는 게 권력자가 감시하는 것, 그 감옥에서 간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권력 관계가 성립되고 인간은 순응하게 된다. 이러한 기적, 이런 장치들로 우리 사회는 숱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현대 인간들은 그런 권력 구조 속에서 권력이라는 틀에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게 바로 감시와 처벌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판옵티콘 둥근 원형 감옥 그런 판옵티콘 같은 그런 체계로 우리의 현대의 일상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 죄수가 없더라도 간수가 없더라도 죄수들이 순응해서 이렇게
간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듯이 우리 현대 국가는 권력자가 그렇게 무섭게 안 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권력자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인식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권력자는 그렇게 하고 실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 네? 이제 그래서 현대가 어떻게 이 감시와 처벌을 읽으면 현대 사회의 제도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분할하고 쪼개고 재단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응? 알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그 감옥 같은 감시가 있는 감옥 같은 사회 구조가 현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권력 관계다. 이렇게 그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를 이런 감옥 같은 프랑스 대혁명처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것이냐, 또 공산주의 혁명처럼 프로레타리아들이 단결해서 부르주아를 처단할 것이냐. 그런 답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미셸 푸코는 정확하게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권력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제 결론의 대안의 한 측면이라고 보면 미셸 푸코는 다 어쨌든 뭐 그게 뭐 목숨을 건 일이건 아니건 작은 대안들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해야 되는데 결론은 미셸 푸코는 우리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이게 속된 말로 알아서 개별적으로 득도해라, 각자 도생해라. 뭐 더 좋은 책 대안을 제시를 아마 하시려다가 뭐 끝내는 그 생을 달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현재까지 이 미셸 푸코의 책들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데 각자 도생, 각자들이 삶은 각자가 인식 전환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런 문제 의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 여러분 제가 한 학기 내내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가 인식됐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미셸 푸코 역시 자기가 본 현대 사회에 이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삶의 키워드를 권력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문제의식을 줬다. 그러나 문제 해결 능력 역시 아마 이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게 사람 수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니 그런 현대의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은 갖고 해답은 각자 삶 속에서 어떻게 할지 해답을 찾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과거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미셸 푸코나 또는 장자크 루소나 또 애담 스미스나 심지어 마르크스도 그 지금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게 실제 사례들을 다 문헌에서 역사적으로 서사적으로 기록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셸 푸코의 책을 여러분이 반드시 또 읽어 보셔야 되겠지만
그 책 내용들이 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관념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 주장을 관념적으로 규범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들 또는 사건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기술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네 권의 이번 학기 교재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시야의 지평을 넓혀주고 여러분의 지식과 교양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미 말한 대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 신체형, 2부 처벌, 또 3부 규율. 이것이 우리들이 몸과 육체가 길들어지면 정신도 길들어진다. 육체를 길들이는 방법은 결국 시간과 공간의 제약, 행동에 대한 제약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쭉 이렇게 찾아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써놓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일종의 감옥에서의 팝업티콘 같은 그런 체계가 우리 사회가 이제 자리 잡아져 있다. 이렇게 이제 4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밀쉐 푸코도 애덤 스미스처럼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홀로 멋지게 살다 생을 마감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건 저도 확인한 바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이제 미셸 푸코는 그것도 일종의 본인이 사회에 대한 저항 우리가 한 학기 배우는 4명의 저자들이 공통된 점은 자기를 포함해서 일반 서민과 대중들이 시민들이 표현이 어떻게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종의 해방, 자유,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철학자로서 사상가로서 행동가로서 그분들이 그런 공통된 그 어떤 경제적으로 해방이 됐던 정치적으로 해방이 됐던 또 미셸 푸코는 인식적 해방이 됐던 결국 자유롭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자 이런 취지였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는 결과적으로 저항에 기반한 또 다른 이면은 저항이라는 게 저항이 없이 어떻게 프랑스 대혁명이 있을 수 있었으며 또 뭐 공산주의 혁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시장혁명도 그 시장 안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저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아니 기울어진 눈에 대기업하고 중소자영업자랑 싸우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한편으로는 일맥상통하면서 공통된 측면이다.
뭔가 공통된 맥락적인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권의 책들, 미셸 푸코 이번 강의하고 동시에 네 권의 책들 공통점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현재의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현재 사회는 2024년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나? 내 지금 환경에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한 게 맞나?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결론은 우리가 누누이 수십 번 강조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 속에 현재 이 시점에서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느냐.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공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2024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명확히 객관화해낼 거냐. 그것이 중요해. 그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고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과 토대를 키우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이 책들의 내용이 뭐다,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공부하려 했다면 여러분은 그건 아주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런 사상가들의 고전들에 대해서 읽고 여러분이 이것을 곱씹어서 여러분이 체화해야 되는 것이죠. 체화할 때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이 꼭 이건 어느 시공간을 떠나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일반 사회든 여러분이 또 새로운 어떤 현상을,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든 또 어려운 일에 빠지든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돼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네 권의 책을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제 이 각 책들 고전들의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 영역이냐, 경제 영역이냐. 비교도 잘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 시대를 넘나들면서 이런 사상가들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고, 그런 하고자 했던 말을 또 하나의 말로서 집약도 할 수 있고, 또 각자의 말로 다시 풀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을 정독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한테 머릿속에서, 여러분 몸속에서 정리되고 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 3주차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토론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들이 이 안에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고전들, 이 철학자들과의 생각하고 접목이 되면서, 또 현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접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발표하다 보면 다시 한번 아주 그냥 그 동심일체처럼 일심동체가 되는 것처럼 잘
소화해내고 우리가 당초 목표대로 수업 들어올 때와 나올 때 여러분 학기 초와 학기 끝나고 여러분이 일치월장 괄목상대 할 만큼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주차 보강함으로써 마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